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9월 7일 통키뉴스 시작하도록 합니다. 어저께 레이벌데이 연휴 잘 쉬셨습니까? 자, 한 주 또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월요일이 연휴인 한 주는 빨리 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조지 소로스 아시죠? 조지 소로스, 우리 할아버지. 블랙록의 중국 투자는 비극적인 실수였다라고 하는, 안 그래도 실수인 것을 알고 블랙록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아플 텐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미국의 거물 투자자의 한마디였기 때문에 더 울리는 경종이 큰데요. 여러분, 최근에 크게 낙폭을 보여줬던 중국의 기업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도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조금 먹겠다고 들어갔다가는 진짜 뼈도 못 추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적도 아니고 성장성도 아니고 오로지 시진핑의 칼날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중국의 기업들은 21세기 우리가 투자해야 될 일단은 우량 포트폴리오에서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웬만한 리스크는 끄떡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아크조차도 과감하게 중국 종목들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어떤 종목 사야 되냐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저희가 추천한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도 엄청 날아갔죠?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0에서 5.7%로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 글로벌 투자 은행이거든요. 골드만삭스는 여러분,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다 이게 미국 내의 어떤 증권사가 아니라 이들은 전 세계의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골드만삭스 안에는 이 이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서 하는 전문 투자 그룹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장률을 6.0에서 5.7%로 또다시 하향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하향했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자, 이제 4개월 남은 2021년의 하반기는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한동안 전 세계 M&A죠. 인수합병 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던 중국의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는요, 끊임없이 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경제가 곧 잘못하면 굉장히 어두운 시그널들을 보여주면서 이들 또한 철저히 리스크 관리하고 확 떨어졌을 때 들어가려고 하는 전략적인 거겠죠. 이런 가운데 중국의 증권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 추가 개방 의사를 밝혔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을 더 개방할 거라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자, 이 뉴스를 한번 좀 해석을 해볼까요? 미국의 증권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을 더 개방할 것이라고 밝힌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외국 자본 투자금들이 중국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더 개방한다고, 글쎄요, 들어갈 곳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저기 아니어도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많은데, 기다릴수록 중국의 증권 당국은 더 많이 열어젖히겠죠. 이런 가운데 호주의 재무부 장관이 경제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한국의 다큐 프로그램 중에 호주와 중국의 무역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시게 되면 호주가 이 중국으로부터의 그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온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자, 한국 경찰이 가세연, 강용석, 김세희, 김용호 이 유튜버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문을 뜯고 들어가서 체포하던데, 일단은 체포 이유를 보니까는 수차례 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소환 조사에 지금 굉장히 많은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불응했기 때문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찾아가서 뜯고 체포를 했습니다. 일단은 보수 유튜버를 뭐 지칭하고 자칭하긴 하지만 뭐 수많은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아니면 말고식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많이 훼손했죠. 자,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대한민국 사회가 뭐 좌파와 우파와 좌파로 좀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판결은 법원이 하겠지만 법원 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 저렇게 잡혀가거든요. 저거는 왜 저랬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지금 최근에 또 저희 미주노를 향한 뭐 이 음해하는 그런 사이버상의 글들이 좀 난무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들이 오늘 체포당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미국은 더 심한 거 아시죠? 경고합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자료가 차곡차곡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때가 되면 이미 어떤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소, 이름, 가족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저희가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 자료가 모아지니까 하더라도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모래들이 돌대가리들이 해서 아무튼 저희가 때가 되면 저희가 확실한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익명성이 뒤에 감춰서 뭐 말도 안 되는 이 아무튼 선을 넘은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누군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자 여러분 지금 또 다른 뉴스는 녹음을 하는 시간이 지금 서부 시간으로 10시 1분이거든요. 자,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그렇죠. 어저께 저희가 긴급 라방을 통해서 함께 공부한 대로 그 예상대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테슬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처럼 팡 주식들, 나스닥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그래도 떠받들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심하게 조정받았던 은행주들과 크레딧카드,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종목들이 낙폭 과다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오늘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그렇죠. 에너지주, 뭐 유틸리티, 뭐 인더스트리얼, 뭐 대부분의 업종들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장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시장을 계속해서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게 되면 오늘 같은 피바다 장에서도 어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이미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은 느끼고 계시죠. 그렇죠. 특별히 멤버십 영상을 통해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오늘도 굉장히 잘 가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워 하시는데요. 저의 실력이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의 실력입니다. 갈 녀석들은, 갈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아도 가고요. 시장이 좋으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미주노는 공부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멤버십에 가입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입해서 들어오시면은요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들 공부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고등학교실로 돌아가서 공부합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했더니 정말 매일매일 미주노 리포트를 프린트해서 밑줄 쫙쫙 그어가시면서 손글씨 써가면서 분석을 하시는데 스스로가 느끼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경험하실 텐데요. 그렇죠? 초단타,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미국의 로컬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막연한 것일까요?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트렌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의 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를 알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추세를 알면 하락장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멤버십 영상에 달린 수많은 미주노 가족들의 댓글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한 단계 높고 두 단계 날카롭고 보너스로 선물 드린 추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새로운 추천 종목 한 종목이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25불 투자로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자, 조금 전에 끝난 한국 월드컵 예선전, 오늘 레바논을 1대0으로 꺾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오늘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평균 연령 23.4세의 젊은 층들을 대거 투입을 했는데, 일단은 결정적인 골 결정력, 그리고 홈그라운드, 대한민국에서 경기가 있긴 했지만 무관중으로 펼치다 보니까 이 홈그라운드의 그 이점을 10분 살리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일들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금 같은 권창훈 선수의 그 골로 인해서 1대0으로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예선전을 중동 국가들과 치르게 되거든요. 중동 국가들의 특징 아시죠? 한 골 넣으면 들어눕는 거, 일명 침대 축구라고 하는데, 자, 밀집된 침대 축구를 뚫을 수 있는 한국 공격진의 분발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겨서 기분은 좋습니다. 자, 미국의 로컬 뉴스입니다. 노동절 연휴 동안 남가주일대를 강타했던 폭염이 오늘까지도 계속되면서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요. 노약자, 아동 등의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복기를 감안한 노동절 연휴 이후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려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 인프라 프로그램 확대 법안의 총 규모에 이어 세금 인상안도 다소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게는 별거 좋은 일은 아니죠. 확대돼도 모자랄 판에 지금 축소되니까. 한편 10년간 3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바이든 플랜은 미국인들의 삶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지 제도를 유럽식으로 근본부터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을 했네요. 복지도 좀 좋지만 당장 좀 바이든 행정부가 좀 주식시장부터 조금 신경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혼란을 비롯해 이단 악재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한 주 동안 악재의 고리를 끊고 내년 중간선거에 대비하는 반전의 계기를 모색 중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중간선거 있거든요. 한 11월 정도에 있는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지금 주식시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의 포커스는 뭐죠? 그렇죠. 정치인들의 포커스, 핵심은 정권 재창출, 선거의 압승.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기다리냐면, 이런 분위기로 나가다가는 민주당이 안 될 거 알고 있거든요. 뭐 민주당의 선거 참모들이 바보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끌어올릴 겁니다. 주식시장을. 근데 그 시간이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1년 바라보고 너무 대책 없이 우리가 하기는 곤란하고요. 어찌됐든 이 정치적인 요인들을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를 앞두고 개빈 뉴섬 주지사와 도전자들이 노동절 연휴 동안 주 전역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많은 남가주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로 큰 피해를 본 뉴욕과 뉴저지, 우리 미주노 가족분들도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아무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방 원조가 필요한 제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이 지역을 방문차 뉴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편 허리케인 아이다에 따른 멕시코만 일대의 기름 유출 사고가 35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구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뉴올리언스에선 수많은 절도와 약탈자가 체포됐습니다. 꼭 이렇게 허리케인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적질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이거 참 못됐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한번 미즈널 파이터 출동시켜 볼까요? 일단 좀 끝날 때 한번 하겠습니다. 백신 미접종 어린이들의 감염이 늘어나는 가운데 어린이용 백신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말, 모더나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 차츰 강화되고 있는 한미 접근에 견제구를 던지기 위한 방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여러분 이것만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잘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방문할지, 협박하러 오는지 달래러 오는지 꼬시러 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들여다보는 대검 감찰부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도 수사 착수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가 군사정권에 맞선 무장 항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7개월 전에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지금까지 7,904명을 체포했고 1,049명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반도체 고점의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 파운드리는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황 정도가 아니라 초호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고전하는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일 뿐인가요?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비대면 일상이 반도체 수요 폭증을 부르면서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호황이 초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호황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하반기 파운드리 가격을 올리며 본격적인 수익 확보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회사의 주가가 초강세인데요. 세계 1위, 3위인 대만의 TSMC와 UMC 주가는 최근 3개월간 각각 6.6%, 33.7%나 뛰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도 6.8%, 12.6% 급등을 했고요. 최근 업황 고점 논란 등의 추가 부진을 겪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자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이게 팹리스라 그러거든요. 기업에서 설계도를 받아 칩을 만들어주는 주문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파운드리 업계는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 초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회사가 가격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만큼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분명히 최대 먹거리이긴 한데요. 그렇죠? 최대 먹거리이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맨날 미래만 내다보고 지금 거를 묻어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식 채권의 원자재 에브리띵 버블 곧 터진다. 와우. 굉장히 이런 안 좋은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네요. 코로나 경제 위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반기까지 폭등했던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모든 자산 가격이 조만간 버블이 꺼지면서 새로운 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세계적 석학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버드대 교수인 제프리 프랑켈 교수의 말에 의하면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 가격, 특히 위험 자산 가격이 펀더멘탈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폭등했던 에브리띵 버블, 모든 것이 다 버블이 곧 무너질 수 있다면서 정부, 경제 주체들이 금융 취약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버티는 거는 너무나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고집이 세신 건지 의지가 확고하신 건지 뭐 주식 무당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으신 건지 내 주식만큼은 버블 하락장이 오기 전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맹목적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정신 차리시고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지금 언론에서는 뭐 9월 말 10월 정도에 지금 큰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 지금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들이 얘기하는 날짜 맞춘 적 있는 거 아십니까? 뉴스들이 그 날짜를 맞춘 적이 있나요? 맞춘 적 없습니다. 맞춘 적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들은요 굉장히 펌프적 기질이 강한 뉴스를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증권 뉴스, 경제 뉴스들이 증권사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하겠습니까? 수수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증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락장이나 조정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살짝 조정받고 올라갈 거다. 이때가 기회다. 지난 20년 동안의 주식시장을 봐도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왔던 경제 뉴스, 주식 뉴스 보시면은요. 대부분은 다 곧 끝날 것 같다. 곧 끝날 것 같다. 심지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뉴스를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통키 뉴스는 개의치 않고 팩트에 입각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변호씨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